네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 이제 계속 대보 농장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. 조금 개식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넓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 안에 가지 발생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상태예요. 그래서 요 한 나무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그 모습하고, 제가 잠시 후에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다 해놓고서 일시정지 해놓고서 이따가 다 해놓은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것은 한 7년 정도 생장을 한 대보 밤의 나무입니다. 대보밤 나무고요. 요 모습 보고서 제가 잠시 후에 정지를 한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략적으로 정지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. 방금 전에 이제 가운데에 있던 이렇게 굵은 가지들, 여기도 이제 한 가지가 서 있었고요. 거기서 더 큰 가지들이 여기 이렇게 크게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지를 제거를 하고 일단은 개심 가운데를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게 이렇게 열어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양지들, 여기도 하양지가 있었고요. 이게 툭 처진 가지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처진 가지들을 살려서 이렇게 옆으로 이게 발생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, 이제 밤을 죽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조금 좀 거추장스러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양지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한 지하고, 가지 밑으로 지하고라고 하는데, 이 지하고를 한 1.5 이상 사람이 좀 한 서서 걸어갈 정도,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겹치는 가지들, 방금 전에 여기 있던 가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와서 이 가지들과 이 가지와 이제 겹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 내양지 안으로 이제 뻗은 가지들도 제거를 했습니다. 이 정도를 하면은 이제 거의 뭐 나뭇가지들 비율로 보면은 한 40% 이상은 이제 자르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밤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그렇지만은 이 지하부에는 그 뿌리의 비율과 지상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만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TR율이라고 하지만은 그 비율이 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전제를 하는 것보다 한 2년 내지는 한 길게는 3년 정도까지 보면서 천천히 가지를 이렇게 전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 지금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겹친 가지들, 이런 가지들이나 또는 이 안에도 보면 이제 너무 위로만 이제 솟구친 가지들이 있습니다. 이런 가지나 저 위에 있는 이런 가지들도 다시 이제 고지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라줘야 되지만은, 올해는 한 이 정도로만 하고 올 한 해 밤을 수확을 한 다음에 한 내년쯤 해서 다시 포장지를 이용을 해서 결과 모지를 발생시키고, 또는 이 좀 수간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한 1, 2년, 2년 정도 더 차근차근히 정지전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여기 있는 이제 밤농장은 거의 이런 방법을 할 거고요. 저희가 이제 밤이라든지 일반 나무들도 정지전정법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,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서 주간을 잘라서 가운데를 열어놓는 개심자연형과 변칙 주간형,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.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수영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연구돼서 이렇게 많이 실제로 응용하고 계시지만은, 옛날에는 이제 변칙 주간형하고 개심자연형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보통은 이제 개심자연형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수간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고 가운데를 열어놓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냥 변칙 주간형으로 주간을 이게 하나를 길게 키웁니다.
길게 키우고 양옆으로 가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어느 정도 넓게 하고 이 주변으로 이 거의 뭐 직사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수간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 그 햇빛을 받는 부분에 전부 다 결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. 흡사 뭐 그냥 그 우리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 보면은 그 나무 가지가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가 이제 풍성하게 아이스크림 부분이 이렇게 그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름으로 계세요.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결과지나 결과모지를 이렇게 유인하면서 전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계십니다. 그분들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결과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이 상부에 수평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한 그 단면만 보고서 요 면적에만 결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용률에 있어서 효율에 있어서 조금 더 뒤떨어진다, 그런 말씀들 하세요. 그래서 저 멀리 이게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주간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갔습니다. 반듯하게 올라가서 양옆으로 주지들이 이렇게 부주지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. 그렇게 되면은 이 가 쪽으로 이렇게 쭉 가해 쪽으로 결과지를 이렇게 달아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요 면적보다는 이렇게 3면을 원통형으로 전부 다 결과를 해서 수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. 그래서 요것도 조금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꼭 이렇게 개심자연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뭐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사과 대목 뭐 M9 대목 같은 거 쓰여서 나오는 그런 요즘에 식재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있던 그 부사 같은 그 재래종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뿔형으로 크다 보니까 그 사과 결실도 굉장히 많고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적용해봄직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나무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재가 되었고 관리가 되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해볼 수 없는 방법인데 이따가 좀 주지가 확실하게 좀 남아있는 나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지가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그루 정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좀 정지를 해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